도심에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삭막하고 어두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식물이 주는, 초록이 주는 사계절의 싱그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그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소를 내뿜기 때문에 공기 정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자택에서도 식물을 키우시면 더 좋은 장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집에 반려견 2마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물을 우선은 베란다와 거실에 이제 식물을 많이 놓여졌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반려견에서 나는 냄새보다 그 식물이 많이 이 냄새를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집에서는 강아지 냄새가 별로 안 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식물이 저에게 주는 게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식물을 봤을 때요. 처음에 이제 식물을 고르실 때 잎을 많이 먼저 보면 좋으실 거예요. 잎이 두꺼운 식물들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어서 물을 떨어뜨려도 그 식물이 확 죽거나 잎이 척 처지거나 이런 걸 조금 아이가 갖고 있는 수분이기 때문에 놓쳐도 그렇게 식물 죽는 그런 일까지는 좀 없으니까 그렇게 스킨답소스 같은 종류 애들은 키우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스파라거스과 종류 애들이 안에는 알뿌리지 물뿌리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도 수분 창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또 놓쳐도 그 친구들도 사는데 바로 죽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서 초보자들이 키우기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무늬가 있는 식물보다는 초록잎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키우기 쉬운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몬스테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뿌리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으면 어쨌건 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 있고, 몬스테라를 직접 화분을 꺼내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두껍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몬스테라를 키우시면 식물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건 식물을 사가셨을 때 제가 관심과 사랑을 주는 만큼 그 아이가 어렵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사랑과 관심을 준다면 내가 키우는 쉬운 식물이 되지 않을까. 물을 만약에 공중분무를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분무기를 한번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정말 대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사랑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흙을 저는 자주 만져봐요. 식물을 봤을 때 물을 줄 때 꼭 흙을 만져보고 식물에게 물을 줘요. 그래서 식물을 겉흙만 말라서 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 정도에서 한 2마디 정도 넣어봤을 때 물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식물을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은 보고 만져봐야지 식물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한지, 지금 물이 고프다, 물이 많다를 느낄 수 있죠. 손님들이 오셔서 공기정화되는 식물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식물은 모두 공기정화가 됩니다. 왜냐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낮에는, 밤에는 반대로 이제 산소를 마시고 이탄을 내뿜지만 낮에는 그렇게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산소를 내뿜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나사에서 뽑는 이제 야자나 이렇게 산소 탱크라고 불리는 휴커스 온베르타 같은 경우에는 산소 제조기다, 산소 탱크다라고 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직접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 게 잎이 많고, 우선은 잎이 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기공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식물이 공기 정화를 되지만 입장수가 많거나 넓은 애들이 더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식물을 키우는 5대 요소가 열심히 연구를 하시다 보면 나오는데요. 물, 빛, 공기,
온도, 그 다음에 흙이라고 있으면 이 5가지를 다 같은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식물이 잘 자라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빛이라고 하면은 어쨌건 꽃을 피워야 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직광이 필요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잎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조건을 다 갖춰주지 않는다 한다면은 빛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식물등이라고 해서 빛을 대처할 수 있는 등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통풍이 잘 안 되는, 공기가 잘 막혀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서큘레이터를 틀거나 천정형 선풍기를 틀어줘서 통풍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쉽게 키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흙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시기에 분갈이를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개 자택에서 분갈이를 하시면 재활용 흙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방법은 추천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흙에는 영양분이 일단 없고요. 어느 병충해가 들어있는 흙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 흙을 사용하는 거는 추천하지가 않고, 새우로는 흙을 사용을 하시고 흙 배합을 좀 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받으면 좋은 식물은 꽃을 피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꽃 봉오리를 피고 그 다음에 꽃을 피는 과정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꽃이 피는 아이지만 직광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꽃 봉오리만 맺히긴 하지만 거기에서 피우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에도 다육식물 선인장은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커야 되는데 빛이 부족했을 때 웃자란다고 해서 마디가 길어져서 예쁘게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다육이가 따글따글 예쁜데 수경 재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으나 예쁘지 않게 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우선 저희 남양집인데, 저는 이제 제라늄을 키우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유리를 보통 3도 정도 약간의 그 반사광을 넣잖아요. 초록색을 넣는데 저는 그냥 완전 투명으로 했어요. 제라늄이 주가 되는 저희 베란다에서는 직사광선을 받아야지 아이들이 예쁜 꽃을 키우고 웃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테리어를 할 만큼 꽃이 있는 식물에게는 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식물들이 정확하게는 다 확인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검색을 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있는 과정인데, 대표적으로 조금 심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곳에서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로는 수선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백합, 알로에, 아이비, 이런 아이들은 꼭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간단하게 조금 흡입이 됐을 때 구토 증상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약간 신체에 강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키우신다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